이것만 잠깐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김대상하고 김정은하고 도대체 뭐가 가장 대별되는 건 다 똑같은데 용어도 비슷하고 뭐냐 기본 명제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막스주의가 나올 때에는 기본 명제가 물질과 의식의 선차성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물질과 의식 중에 어떤 게 더 1차적인 선차적인가. 그걸 기초해서 어떤 유물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주체사상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유물론. 그 물질의 가장 최고 존재인 인간, 사람이 세계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뭐가 더 잊혀집니까? 그 부분이 이제 주체사상의 기본 명제 아닙니까? 자, 근데 김정은 사상에 와서 이거 좀 뺐으면 서구 사상에 와서 기본 명제는 뭡니까? 자,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서 인간이 세계를 발전시키고 개조시키고 할 수 있고 세계의 주인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에서 서구 사상은 기본 명제가 뭡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러면 군대의 위성은 뭐냐는 거죠. 군대. 과거의 막스 레닌주의에서 노동 동맹이 기본적으로 혁명의 주요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대는 군대의 역할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혁명의 주요건은 군대가 포함된다. 군대가 곧 인민이다 라고 하는 명제로 가는 거죠. 근데 김정은 사상에 와서는 기본 명제가 뭡니까?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이다. 그건 다 한 얘기다. 자, 그러면 인민대중과 전위조직, 인민대중을 이끄는 지도자와의 관계는 뭐냐? 당과 인민대중, 당과 국가기구, 이 관계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죠. 뭐죠? 인민대중이 주인이고, 당과 국가기구는 동무자일 뿐이다. 사고를 바꿔라는 거죠. 그래, 앞으로 북쪽 무도를 보실 때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어나 쓰고 있는 말 자체가 그렇게 싹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되면 좋겠죠. 근데 우리 현실도 그렇고 세계적인 역사를 봤을 때 이 사상이 그대로 현실에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제인데 그러나 어쨌든 저걸 바꾼 거죠.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 운동하시는 분들 생활하는 거나 얘기하는 걸 잘 보십시오. 굉장히 전위적인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우리가 결정하면 따라야지. 옛날 김정은 시대 때 문헌이나 아무 생각 없죠. 당이 구호가 뭘까? 당이 결심하면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고 방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80년대 내내 운동한다. 그럼 운동의 중심적인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정했으니까 다 따르라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당이 결심했으니까 따르라는 게 아니라 인민이 요구하니까 그 길로 가야 된다. 2018년도 6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처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인민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해라. 너네가 핵을 안 가지 포기하면 저기 어디 동해안에 새로 경제적인 유치도 하고 너네들의 번영이 열릴 수 있다. 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논리가 그거예요. 거절의 논리가. 그래서 트럼프가 회담 끝나고 나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또 영리하다. 모든 걸 인민의 대중적인 부분에 기초해서 이렇게 다의 공격을 방어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인민이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 기본 명제 자체가 저렇게 바꾼. 그래서 북에서 이제 법률, 헌법도 중요하고 법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인민 대중의 공무자인가라고 판단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규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지나가겠습니다. 좀 참고하십시오. 제가 첫 번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위적인 상호, 기록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비판 이런 거고요. 그 밑에 거는 그래서 이 김정은 사당이 처음으로 당대에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한 게 2021년 8차 당대회 때 8차 당대회 때 3대 구호. 지금 이번에 그 9차 당대회에서도 기본 구호가 저겁니다. 이민희천 일친단결 자력갱생. 이게 3대 지금 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국가주의주의, 이민희천을 일친단결 하려 해서 제일 지금 당면 필요한 게 뭐냐? 부정부패. 이거 없애야 된다. 세도를 우리 얘기로 뭐라 해야 되나? 공무원들이 막 거지적으로 하는 그런 특수보유주의. 야, 우리 검찰이야. 우리 주를 건드리지 마. 기관본위주의. 이거 용납하면서 안 돼. 우리 군수야, 군수 분야에 어디 내각 총리가 군수의 예산 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하냐. 말이 안 되죠. 옛날에 90년대인가요? 남북 청할 때 김일성 주석의 한 친척일 때는 김다령 부총리가 있었는데 여기 한국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한 다음에 북에 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비료나 이런 병역 부분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군수를 가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위로 빨리 옮기자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북의 원로들이 김다령 동지가 서울에 한번 갔다 오더니 완전히 그 머릿속에 자본주의 똥물이 들어가지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틀렸다. 치우라. 해서 저기 지방 공장 집에 쭉 가가지고. 그만큼 북에서의 그런 구조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총리가 얼만큼 거기서 지금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입을 하냐? 내각에. 그거 보고 안 해? 오케이. 그럼 검열. 그래서 지금 총리가 조직지도부 출신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민정수석 출신이에요. 총리, 경제연구가. 이 사람이 내각에 북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부분, 군수 쪽이든 쪽이든 민간 부분이든 당에서 올라가는 건 다 내각이 책임지고 다 일단 파악하고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려니까 조직지도부 출신의 힘 있는 실세가 와서 총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헌법개정에 들어가면 내각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바로 내각의 제1부총리 직제를 새로 만들어서 과거에 총리했던 사람을 거기다가 제1부총리를 앉혔죠. 이 사람은 경제 전문가, 공장 지배인 출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김정사당의 입각에서 과거와 다른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화되는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본 게 네 가지입니다. 저걸 얘기를 할 때는 과거를 막 서슴없이 비판하고 있죠. 예를 들면 세 번째 농촌 한명관념 내세울 때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 우리 선대시대 수많은 농촌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서도 하고 있었지만 본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 사고방식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사람들은 다 나가라. 저기 8차 당대 때만 하더라도 시군, 농촌, 지방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안 해요. 이게 부족해서 저게 부족해서
학교 시험연설에서 3차례 끝나고 나서 수능연설 뭐라고 합니까? 전원회의 끝나고 얘기했죠. 2023년도 전원회의 하고 2024년도 1월달에 시험연설 때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강대의 시적인 걸 뒤집고 뒤집대가 노선을 그대로 살리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를 하죠. 매년 20개 군시 공장 지어라. 매해 20개 군시 지방 발전시키는 형태로 주택 다 건설하고 그 공장, 그 군을 먹여 살 수 있는 공장 만들고 하는 거를 10년간 북에 대체로 시군이 20개, 200개 정도예요. 10년이면 전 군이 어느 정도 발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행간을 읽어보면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해야 될 과업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세 번 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노조신문에 발표하는 글에는 그렇게 안 썼을 겁니다. 최종 그 보도되는 문건에. 근데 그 2024년 1월 시정 문건에 보면 저 지방발전공단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계속해요. 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북에서 제일 센 조직이 어딥니까? 조직지도, 당 조직지도. 인사와 인사, 검열 이런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조직비서 불러서 자, 이 지방발전은 조직지도부가 알아서 추진해. 그래서 조직지도부과 내에 지방발전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라는 거죠. 다른 데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다른 데 갈 거를 또 거기에 이제 끌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균형적으로 다 같이 가면서 새로운 걸 창조해서 그 부분을 발전시키면 괜찮은데 이걸 또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다른 거 그만두고 다 그걸 예산 끌어와가지고 그걸 또 무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전 지역별로 균형 발전해야 된다. 공업부문가. 이거 못합니다. 다 해. 그래서 각 지방에 이걸 꼭 다 지어라. 징태로. 일단 주택. 두 번째가 병원. 세 번째 학교. 그 다음에 양곡 판매소, 양곡 보관소. 이 건물들은 다 새로 다 지어라. 기본. 자, 아까 들으실 때 있던 입구에 있던 저런 과자 사탕, 저 정도 수준으로 모든 지방에 있는 공장들에서 자체 도입, 자체 군에 저게 유통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다 만들어라. 초콜릿 과자를, 초콜릿 사탕을 만드는데 초콜릿 사탕, 너네 군에는 초콜릿이 없다. 그러면 다른 거, 뭐 오미자가 많이 나면 오미자 사탕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 군에는 오미자 나무 없는데요. 그럼 10개년에 걸쳐서 오미자 나무 심어. 당장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올해부터 북한에 산림복구 10개년 계획이 추진됩니다. 1단계 목표가 뭐냐면 지금 지방별 공장 다 만들었으니까 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원료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게 맞게끔 나무 심어라. 자시 필요해? 그럼 잣나무 조성해. 계획 세워서. 그럼 5년 뒤부터는 쓸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게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어쨌든 이 장기적인 목표와 현재 해야 될 기본적인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본 사상, 기본 관점, 이 부분을 확 뒤집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기본 사상부터 이제 기록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현지도 어디 간 기억 지켜봤습니까? 만경대 유의장이라고 하는 놀이동산 갔습니다. 가서 뭐합니까? 갔더니 부품이 안 들어가지고 놀이동산이 운영이 안 되거든요. 잡초가 부정해요. 본인이 잡초를 뽑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부족하고 힘든 조건에서 유의장을 자체의 힘으로 못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잡초도 안 뽑고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너는 뭐 했냐? 이 관리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걸 또 조금 깊게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 1월 달에 조직지도 문건으로 그 후계자는 김정은입니다. 라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시부에 북으로 얘기를 하면 후계자의 유일 지도체계 형성을 위한 상무조라는 거 TF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100인이었다, 300인이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다 만든 거죠. 앞으로 사상적인 지식은 어느 말 기본 뼈대가 구호는 어떤 기본적인 거 그리고 외교는 어떤 거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씩 이제 나오는 거죠. 새시대 당단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저거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과거처럼 조직, 사상, 정치 이런 거 나와서 알겠어.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2개 더 해야 돼. 규율. 당원들의 규율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준법.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법을 지키는 앞장서서 그런 부분과 뒤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국가적 주권소 국권이 곧 인민의 권리고 인민의 권리가 곧 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 여당으로 북중 회담이 끝났으니까 거기 나온 문구들을 시진핑 주석이 쓴 문구들을 보니까 정말 중국이 그렇다면 역사적인 문구 중국은 기본적으로 시진핑도 초창기 게 기본적으로 조선은 그렇지 않고 사실 옛날에 우리가 좋은 말씀 듣고 저 조그만 나라가 뭘 저렇게 발이 많냐? 허난더라. 아니 중국의 사회주의 그거 받으면 이만큼 지원해주겠다는데 아니 그걸 왜 거절하냐고. 이해가 안 되죠. 2018년도에 4차례 정상회담할 때 시진핑 주석이 계속 물어봅니다. 너네 어려운데, 당신 어려운데 뭘 도와줄까? 경제적으로.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4번 다 거절하죠. 4번째는 아니 오른쪽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진짜 필요한 거.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 가서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바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중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북의 국가제일주의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쓰는 거는 규율 건설과 작품 건설이다. 그래서 북의 규율 담당 비서를 새로 만들고 국제단체에서 그 다음에 각종 기관의 작품 건설, 법을 안 지키고 하는 것 그중에서 특히 힘센 기관들이 안 지킨다. 사법, 검찰, 경찰 이런 데가 제일 안 지킨다. 그래서 당의 법무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부분들을 만드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북쪽의 지방에 가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저 얘기하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났으니까 부정부패 얘기하고 뭐 복지부동을 하던 뭘 하던 과장급 또 그 밑에 이렇게 책임지도급들까지는 이제 이 길을 어쨌든 복지부를 어떤 걸 하던 어쨌든 이 길로 이렇게 얘기를 하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밑에 말단 경찰 그게 이제 저 서해안처럼 뭐 이런 데 가면 당장 시장에서 이렇게 가서 이게 안 뜯으면 이렇게 살기가 막막한데 경찰 월급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2024학년도에 임금을 10배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쌀값이 30배가 올라가네. 시장에 예를 들면 환율 같은 경우는 1달러에 8,000원 시장 환율이 8,000원이었던 게 지금 거의 6만원 돼 있습니다. 쌀가격이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곡물가면 다 망해야 되잖아요. 난리가 난리일 거 아닙니까? 근데 난리가 왜 안 납니까? 이게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 시장 환율, 이 시장 쌀 가격, 이 누가 가서 삽니까? 저 쌀을? 못 먹은 사람? 두 끼 먹고 한 끼 보충하려는 사람이 그걸 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